2001년 버클리 대학에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특정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관찰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특정 감정이란 것은 성적 흥분 상태를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야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서 정해진 설문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실험은 개별적으로 실행되었고 개인 관련 정보는 전부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정한 기간을 두어 일반적인 상황, 즉 차분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설문을 다시 한번 진행했는데요.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일관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차분한 상태일 때보다 흥분된 상태에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가 2배 이상 늘어났고, 피임기구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흥분 상태일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훨씬 증가했던 거죠.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성적 흥분 상태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안다고 자신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차분하고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여성을 존중하고 성적 행위에 대해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분 상태일 때 그들 스스로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성과의 만남에서 성적 흥분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할 때 싫다고 한마디만 하면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요. 생각 못한 거죠. 유혹의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댄 에리얼리가 집필한 상식 밖의 경제학입니다. 행동경제학에 관한 대표적인 고전입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행동 방식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로 인한 결과를 예상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행동경제학의 핵심은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뷔페에 가서 폭식을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구매하기도 하죠. 동일한 사건도 감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일관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내기 위해 발전된 학문이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행동경제학의 고전, 상식 밖의 경제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1886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소설이죠. 그는 인간은 한 존재가 아닌 두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극히 이성적인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할 때 전혀 다른 살인자가 되죠. 앞서 말한 버클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보면 성병, 원하지 않는 임신 등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뱉은 싫다라는 표현은 감정이 고조되고 흥분된 상태에서는 좋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유혹에 맞서기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고 피임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우리의 이성이 차분한 상태일 때 예비해 놓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 미숙 때문만은 아니죠.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교통사고율이 40% 더 높습니다. 차에 다른 한 명의 청소년이 동승할 경우 사고율은 이보다도 2배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의 청소년이 추가될 경우 사고율은 또다시 2배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면에 있는 하이드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양면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감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나의 존재가 있음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식초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무료 맥주 시음회라는 설정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보통 맥주와 동일한 맥주에 식초 2방울을 넣은 맥주를 학생들이 시음하게 한 후 마음에 드는 맥주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의 학생들은 보통 맥주를 골랐고 조금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은 식초가 들어간 맥주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맥주에 식초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맥주를 마시기 전에 식초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코를 실룩거리며 식초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선택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보는 단순히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식초가 들어갔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그 맥주를 기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사실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전합니다. 기대감은 사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변형되게 만들죠. 또 다른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낱말이 적혀있는 카드로 문장을 만들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한 그룹에는 공격적인, 무례한, 짜증나는 등 부정적인 단어로 적힌 낱말 카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라고 했고, 또 다른 그룹은 명예, 인정 많은, 예의 바른 등과 같은 긍정적인 낱말 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은 이 이후부터 진행되었는데요. 다음 과제 수행을 위해 실험에 참가한 두 그룹은 각기 다른 실험 장소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행해야 할 실험 사항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일부러 기다리게 만들었죠. 이 상황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재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부정적인 낱말 카드로 문장을 만들었던 그룹의 사람들은 평균 5.5분 뒤에 재촉하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낱말 카드로 문장을 만들었던 그룹의 사람들은 평균 9.3분 후에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번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죠. 이러한 고정관념은 악의가 없습니다. 두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레 진화된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생기는 기대감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현상들, 진보와 보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이라크 등 우리는 동일한 사실을 보고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스스로가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올바르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책에는 총 1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위들을 행동경제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성적이죠.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정말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광고들은 현란하거나 유혹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삶 또한 팍팍해질 겁니다. 우리는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합리성은 맥락에 따라 예측 가능합니다.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말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로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상식이란 18살까지 습득한 편견의 집합이다. 감사합니다. 끝.